일단 이 애플 알리바바 관련해서 어제 이제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는데 이 소식 때문에 애플도 결국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알리바바가 의외의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알리바바 사실 버린 주식이죠. 알리바바가 거의 뭐 바닥을 긴 지 이제 한 4년, 5년? 2021년? 그때부터인가요?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어쩌면, 이 애플이랑 손을 잡는다면은 조금 드디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딥시크 이후로 이 중국의 AI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시장의 내러티브도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뭐 중국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리바바 정도는 한번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중국 출시를 위해 알리바바하고 협력을 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일단 미국에서는 오픈 AI의 챗GPT와 먼저 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들여오네 뭐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규제가 심한 조금 희한한 국가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기업과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픈 AI 챗GPT도 금지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중국에 사실 AI 기업 정말 많지만 약간 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쨌든 알리바바와 선택을 받은 게 이게 조금 긍정적일 것 같은데 뭐 일단 애플 관련해서 애플의 어떤 측면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바 파트너십에서 결국에 이제 애플 측에서는 중국에서 판매 부진 계속되고 있는 건 애플 인텔리전스가 없기 때문이다.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하면 출시 안 한 시장보다 아이폰 판매 긍정적인 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지난 분기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4월 달부터 더 많은 언어로 애플 인텔리전스 제공할 건데 뭐 그 당연히 중국어 포함돼 있고요. 이 기본 중국어, 이게 간체자 중국어인가요? 뭐 어쨌든 중국어도 포함돼 있고 뭐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세계 주요 언어 4월 달부터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 한다 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중국에서 파트너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도 이 AI 모델 뉴스에 1월 말쯤에 한번 나왔었죠. 그때 딥시크 R1 그 충격이 시장을 강타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나왔던 소식 중 하나가 알리바바의 Q1, 이 Q1이라고 읽더라고요. QWEN. 예, 알리바바 Q1 2.5 맥스 모델이 딥시크의 그 R1은 아니지만 딥시크 V3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GPT-4보다도 우수한 성능이다라고 오픈 소스로 그때 그걸 다 까가지고 어쨌든 알리바바의 AI 이 능력도 뛰어나다. 뭐 그런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 애플 측에서는 일단 중국에서 가장 뭐 자기들 입장에선 가장 뛰어나다고 홍보하고 있는 알리바바하고 손을 잡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측에 알리바바 파트너십 관련해서 애플 측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 이 아이폰 SE4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현재 2월 달 내로 아이폰 SE4 이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22년에 아이폰 SE3 이 보급형 아이폰 출시하고 3년 만에 신제품입니다. 근데 아이폰 SE4는 저렴한 보급형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거다 그런 루머가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아마 뭐 이르면 한 2주 내로 이게 아이폰 SE4 공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 이 중국이나 인도 아무리 뭐 소득 수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보급형 스마트폰 이런 게 판매 핵심 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1위, 2위 스마트폰 시장인데 어쨌든 거기서 아이폰 SE 이 보급형 핸드폰 새로운 신형 나오고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사용 가능하면은 확실히 좀 아이폰 판매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애플 측에서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한 아이폰 SE4를 판매해서 AI 디바이스 보급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게 곧바로 매출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뭐 맨날 대나이브스가 하는 이야기 있죠. 아이폰 이렇게 AI 디바이스 다 보급해 놓으면은 결국 추후에 AI 애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에 정말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텐데 그게 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로 직결될 거다 그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조금 애플 측의 이 알리바바 파트너십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빨리 도입할 수 있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 결국 애플이라는 중국에서 뭐 아무리 화웨이, 뭐 샤오미, 비보, 오포 그런 거 요즘 뭐 많이 뜬다 하더라도 애플 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핸드폰 뭐 두 개씩 쓰면은 애플 아이폰 쓰고 하는데 결국 중국에서도 막대한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애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자사 AI 모델 이 Q1의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AI 시장도 이 빨리 그러니까 점유율을 넓힌 그 언어 모델이 결국 나중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애플이랑 파트너십 맺은 거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알리바바와 애플의 파트너십이
당분간은 좀 독점 파트너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뭐 이제 아이폰을 쓰면서 당연히 이제 시리를 통한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 챗GPT하고 아니 챗GPT 그 뭐죠? 챗GPT 맞죠? 오픈 AI 챗GPT하고 일단 하고 근데 추후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들어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선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중국에선 알리바바하고만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단 그 나오는 이 소식에 따르면은 애플 측에서 일단 딥시크하고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여기 두 개도 그 딥시크, 바이트댄스의 언어 모델, 그다음 더우바오랑 그리고 바이두 어니봇 이렇게 세 개랑 좀 협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항상 딥시크도 조금 전 세계에서 자꾸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두를 좀 유력 후보로 많이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오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애플이 뭐 세계 최강으로 가장 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 이 유출이 가능성이 있는 딥시크나 바이트댄스 그리고 바이두는 파트너십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국에 조금 AI 만들 수 있다. 그런 테크 기업 중에는 뭐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정도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텐센트 훈이안이라는 AI 언어 모델이 있지만, 근데 여기도 좀 파트너십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올해 1월 들어서 미국에서 텐센트를 블랙리스트 기업에 등재를 했죠. 결국 이제 뭐 미국 기업이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랑은 사업하기 좀 껄끄럽다 보니까 뭐 결국 알리바바랑만 좀 손잡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랑 관계가 좋지 못하죠. 왜냐면 작년 하반기까지 여기 반독점 조사 거의 3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마윈이 중국 정부 한번 비판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반독점 조사 받았을 정도로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와 조금 대척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알리바바의 Q1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중국에서 조금 당분간 독점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알리바바 Q1의 만남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단 어제도 이거 체크했는데 역발상 투자자들은 알리바바가 매력적인가 봅니다. 뭔가 데이비드 테퍼도 이분 뭐 과거부터 막 중국을 엄청 그렇게 막 중국 외치던 분은 아니죠. 이게 항상 투자를 유연하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 중국에 계속 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물론 이제 비중 가장 높은 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를 포트폴리오 1위로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5% 갖고 있고 지난 분기에도 더 한 18%더 사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 뭐 유틸리티 기업 이런 거 매수하면서도 어쨌든 알리바바도 계속 사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구나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CEO 니콜라이 탕엔도 지난 1월 달 다보스 포럼에서 블룸버그 인터뷰 나와가지고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역발상 투자고 만약 다른 이들과 반대로 행동할 거라면은 미국 기술주 매도하고 중국 자산 매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자는 알리바바를 눈독 들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죠. 알리바바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신 이 찰리 먼거가 마지막으로 베팅했던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찰리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아키텍처라고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칭송을 했죠. 주총에서. 어쨌든 근데 이 찰리 먼거가 살아야 생전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사던 기업 이 알리바바 물론 이제 마지막 베팅은 알리바바를 절반 손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이제 아니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찰리 먼거가 2023년 11월 그때 이제 하게 했으니까 23년 2월에 여기 찰리 먼거가 최대 그 주주로 있는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 참여해가지고 알리바바는 나의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위치에 매료됐지만 여전히 그 막 욕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저주받은 소매업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마윈의 연설 그리고 마윈 때문에 결국 주가가 박살났다. 마윈의 연설은 꽤 어리석었고 마윈의 연설은 날카로운 막대기로 곰의 코를 찌르는 것과 같았다. 마윈은 중국 정부를 향해 돌을 넘었고 그로 인해 알리바바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 마윈과 알리바바에 대한 비판을 거의 2년 전에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2023년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이 중국 정부에서 알리바바 조지기를 엄청나게 했죠. 이 반독점 조사를 거의 3년 가까이 했는데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반독점 조사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뭐 그리고 이게 좀 공교롭게도 현재 알리바바 주가가 한 118달러, 117달러 그러던데 찰리먼거가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가장 크게 베팅했던 시점의 가격이 알리바바 주가가 118달러였고요. 물론 이때 그 알리바바 비중을 거의 두 배, 더블로 이렇게 산 다음에 물론 그
다음 분기에 바로 이제 절반 손절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찰리 먼거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뭐 지금 수준이랑 똑같으니까 뭐 과연 알리바바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알리바바 결국 AI, 이 애플이랑 파트너십 맺는데 뭐 알리바바의 Q1 모델 이게 조금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어쨌든 독점적으로 그 당분간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그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은 3에서 4%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고점 벗겨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애플 뭐 결국 알리바바하고 파트너십 맺어서 애플 인텔리전스 중국에서 출시하면 뭐 서로 알리바바나 애플이나 윈윈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